자, 피클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어, 사용을 하시려면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얘는 자, 임포트 무슨 모듈을 임포트를 하냐면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피클 모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피클이라고 하는 것을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피클 모듈 불러오기가 되는 거죠. 뭐 마치 난수를 만들려면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와서 랜덤 모듈이 점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하고, 뭐 math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import math라고 해서 math 모듈을 먼저 불러온 다음에 math 점 해가지고 math 모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려면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네, 실행하셨죠? 자, 우선 그 파일에 쓰기 위한 딕트 객체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라고 오쌤 만들어 볼까요? 오쌤. 이렇게 딕셔너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비어있는 딕셔너리죠. 비어있는 딕셔너리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키값으로요. 이름이라고 키값으로 오쌤 하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퍼니라고 할까요? 컴퍼니는 IT will 할게요. 전화번호 넣어볼까요? 전화번호. 딕셔너리 만들고 있죠, 지금 우리는. 자, 전화번호는 핸드폰도 있고, 뭐 집전화번호도 있고, 뭐 회사 번호도 있고, 뭐 그럴 테니까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리스트. 대괄호는 리스트를 의미를 하죠. 뭐 010,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뭐 02, 그 다음에 뭐 빵빵빵빵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넣은 겁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도 저장할 수가 있고, 뭐 숫자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키와 밸류의 쌍으로만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키, 밸류. 그리고 아이템을 구별하실 때는 쉼표로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끝에 쉼표 넣었어요. 이메일이라고 할까요? 이메일이라고 해서 여기는 딕셔너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가 또 다른 딕셔너리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딕셔너리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는 컴퍼니, 회사 이메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회사 이메일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할까요? 뭐 제이크, itwill, co.kr, 그다음에 뭐 퍼스널, 이렇게 할까요? 뭐 개인 이메일, 이렇게 하면 뭐 제이크, 이메일, 두 개의 아이템을 갖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만 하고요. 프린트 해보시면, 뭐, 프린트는 안 해보셔도요. 네. 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건 보이시죠?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여기까지가 밸류. 여기서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우리 만들어 보는 거는 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자, 무엇을 해볼 거냐 하면, person이라고, 이 쌤이라고 하는,
딕트 객체를 쌤 딕트 객체를 피클이라고 하는 파일에 피클 형식의 파일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쓰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파일을 먼저 오픈을 하셔야 돼요. 파일에 라이트를 하겠다. 파일이 있어야 라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위쪽에 설명 보세요.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덤프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라이트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덤프를 할 때 덤프를 할 객체와 무슨 파일에 덤프를 할 건지라고 하는 파일을 준다라고 돼 있죠. 파일 이름을 준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라이트 모드로 파일을 먼저 오픈을 하셔야 그 다음에 피클을 덤프라고 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시는 방법은 자 볼게요. 파일 이름을 먼저 만들까요? 파일 네임 하나 만들죠 뭐. 파일 이름은 person이라고 할까요? person.pickle이라고 할게요. 혹시 여기 쉼표들이 끝에 다 있나요? 혹시? 제일 끝에는 쉼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위에 컴퍼니하고 폰 사이에 쉼표 있어요 혹시? 코드를 작성한 코드를 저한테 보내봐 주실래요? 그 셀에 있는 내용만 복사하셔도 됩니다. 아, 여기 따옴표 하나 없군요. 따옴표. 여기 따옴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엔 다 되어 있고요. 네. 자, 이거를 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따가 우리가 리드 할 때도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할 거여서 이걸 할게요. 굳이 구글 드라이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여기 우리 요 폴더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요 폴더에다가 자, 파일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제 파일을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read open 파일 네임을 주시면 되고요. 파일 네임을 주시면 되고 자, 모드. 자, 여기서는 모드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write 바이너리라고 이거 생략하시면 안 돼요. write도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바이너리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SF. 자, 여기까지는 무엇을 한 거냐면 파일을 write 바이너리 모드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피클, 모듈. 자, 이건 모듈이에요. 이렇게 해보시면 모듈이라고 나오죠.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들이 모아져 있는 그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함수들이 속해 있는.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거고요. 점을 하면 이제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듈 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변수 이름이나 혹은 함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슨 함수를 사용할 거냐면 dump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dump. 오브젝트와 파일을 준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는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쌤이라고 하는 걸 저장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F에다가. 이걸로 끝. 어렵지 않죠? 자, 여기 코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파일을 write binary
모드로 오픈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그 파일 F에 셈이라고 하는 딕트 객체를 저장을 한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에러만 없으면 실행이 된 거예요. 에러가 없으면 실행이 된 거고요. 자,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person.pickle이라고 하나 생겼죠. 안 보이시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앞에 있는 파일 이름이고요. 뒤쪽은 파일 확장자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이런 게 바로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바이너리 파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장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그 안에 저장된 문자열들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분은 조금 보이기는 하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이외에 뭐 이런 다른 이상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자열이 저장된 게 아니라 바이너리라고 하는 이진 데이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피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덤프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덤프. 자,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이번에는 주의하실 거는 여기 모드, 요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라이트 모드다, 바이너리 모드다라고 하는 거 생략하시면 안 돼요. 생략하시면 안 되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요. 파일을 바이너리 모드로, 리드 바이너리 모드로 오픈을 한 다음에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똑같아요. 텍스트 파일을 먼저. 피클 파일을 읽어서 그 안에 저장된 파일을 읽어서 저장된 내용을 객체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시면 되고요. 네,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네. 이게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파일 이름 이렇게 준 거예요. 주고 그다음에 모드를 R이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B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요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되고요. F. 자, 오픈을 하셨으면 obj라고만 해볼까요? obj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그러면 피클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로드라고 말씀드렸죠. 로드. 자, 여기는 뭐만 주면 될까요? 파일 이름만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이 뭘까요? F. 얘를 주셔야 돼요. 얘.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파일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픈되어 있는 파일 객체를 주시는 거예요. 덤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는 파일 객체를 주셔야 되는 거고요. 로드를 할 때도 오픈되어 있는 파일 객체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파일 객체가 있어야 그 파일에서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위쪽 우리 보세요. 위쪽에서 우리 어떻게 썼냐면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그 오픈된 파일 객체에서 wri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파일에다가 뭔가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read 할 때는
오픈된 파일 객체를 반복하면서 readline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파일 객체가 있어야 파일 객체에 있는 read나 write와 같은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클도 마찬가지예요. 피클도 무슨 파일에 무슨 객체를 써주세요 라고 할 때 파일 객체를 넣어줘요. 파일 이름이 아니라 파일 객체를 주시는 거예요. 파일 객체. 그래야 여기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드 읽어드리다. 네, 읽어드리다. 프린트 해볼까요? 리드 끝난 다음에 프린트 하겠습니다. obj 이렇게. 잠시만요. 뭔가가 잘못됐군요. 인밸리드 키가 있다. 잠시만요. 덤프가 안 됐나? 덤프는 제대로 됐고, 네. 아까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아까 열고 닫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문자열이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하지 마시고 덤프를 다시 한번 하세요. 덤프를 다시 한번 하시고 로드를 하면 에러 없이 얘가 읽힐 겁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객체가 파일에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파일에서 객체를 오브젝트를 읽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문자열 키밸류로 이루어진 문자열 키밸류, 그 다음에 키밸류, 밸류가 리스트, 그 다음에 뭐 딕셔너리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피클로 저장할 수 있는 객체 타입은요, 어떤 객체 타입이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자열, 이렇게 딕셔너리를 저장하시는데, 문자열이나 리스트나 딕트나 이런 것들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 클래스, 이런 것들도 피클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리 시험 점수 저장하는 거. 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할게요. 국어, 영어, 수학. def, init, self. 자, 국어 점수 저장하기 위해서 코리안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디폴트 아규먼트 넣을게요. 그 다음에 English라고 해서 또 디폴트 아규먼트 넣고요. math 이렇게 해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elf.korean에다가 코리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self.english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self.math는 mat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할 때 representation 메서드를 이용하면 출력 형태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출력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REPR 함수를 representation 함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self REPR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안 되죠. 파라미터가 있으면 안 되고요.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스코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국어 점수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영어 점수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고 수학 점수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점수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self.korea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self.english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self.mat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메서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우리가 파일에 write 했었던 녀석을 읽어드렸을 때 그리고 그게 스코어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메서드도 사용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과연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리턴을 하시면 되고요. 무엇을 리턴하시면 되냐면 국어 점수를 더하기, 영어 점수를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점수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를 만들었죠.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딕셔너리를 자, 이번에도 쌤이라고 할게요. 쌤. 오쌤이에요. 오쌤. 이름은 오쌤이에요. 오쌤. 그 다음에 스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객체를 생성하면 되겠죠. 스코어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자, 뭐 국어 점수는 90점이라고 할게요. 영어 점수는 80점이라고 하고요. 수학 점수는 99점이라고 할게요. 일부러 약간 그 소수점도 좀 나올 수 있게끔. 소수점이 안 나오려나?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라고 하는 건 딕트예요. 딕트.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키 밸류, 그리고 스코어라고 하는 키 밸류.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객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리스트, 딕셔너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객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력 한번 해보세요. 프린트 쌤 하고 프린트 해볼까요? 자, 어떻게 프린트가 됐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프린트 됐어요? 여기가 요렇게 프린트가 됐어요. 왜 요렇게 프린트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프린트가 됐을까요? 스코어 클래스에서 무슨 메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REPR 메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코어 객체를 화면에 출력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스코어,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는 포맷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게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객체를 출력하기 위한 문자열이 레프리젠테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저거를 write를 한번 해볼게요. 자, write 하기 위해서는 우선 open, with, open. 파일 이름을 좀 바꿀까요? 파일 이름을 이번에는 score.pickle, 스코어는 좀, 네, 그냥 score.pickle이라고 하죠. 모드 생략하시면 안 되죠.
write를 먼저 할 겁니다. 모드 뭐라고 쓰면 될까요? write binary as 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f dump 죄송합니다. f가 아니고 pickle 뭐가 dump. 그래서 무엇을 dump 하시면 되냐면 위에서 만든 Sam이라고 하는 거를 dump 하시면 돼요. 만들어 볼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뭘 빠뜨렸나요? 파일 빠뜨렸죠. 덤프해라. 어디에? 파일에. 라고 하는 걸 제가 빠뜨렸죠. 자, write binary 모드로 파일을 오픈해서 그 파일에다가 sam이라고 하는 객체를 덤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score.pickle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얘가 안 열릴 거예요. 열리긴 열릴 텐데 모양이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의 그런 파일을 뭐라고 부른다? 바이너리 이진 파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진 파일을 읽어드려 볼까요? 오픈. 자, 파일 이름은 score.p. 잠시만요. 네. score.pickle이라고 하는 거를 하셔야죠. 네. 그 다음에 모드는 이번에는 읽기 모드죠. read binary as f. 피클에서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로드. 그리고 어디에서? 파일에서 라고 하시면 되죠. 그 결과를 저장해 주면 돼요. 리절트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피클에서 로드한 결과를 리절트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네, 리절트 프린트 해볼까요? 리절트가 무엇인지. 네, 제대로 나왔죠. 우리가 만들었던 객체 그대로 읽어드렸죠. 이거는 파일에서 읽어드린 거예요. 파일에서. 자, 그럼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절트는 딕셔너리죠. 그쵸? 리절트는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에서 스코어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스코어만 꺼낸 거잖아요. 스코어만 꺼낸 거죠. 맞습니까? 객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점 찍으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메서드. 90점, 80점, 99점, 평균은 89.6이라고 하는 거죠. 메서드도 사용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에 write도 제대로 됐고 write가 된 녀석을 읽었을 때 원래대로 score라고 제대로 잘 객체가 만들어졌고 그 객체가 가지고 오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피클 같은 경우는 가끔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간 단계를 저장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 단계를 저장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거기서부터 이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피클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진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텍스트 데이터보다 일반적으로는 파일 사이즈가 작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보다도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어요. 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은 모든 거를 다 문자열로만 저장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CSV 파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번 시간에 한번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숫자를 저장을 하지만 CSV 파일에서 read를 하게 되면 read한 것들은 전부 다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자열을 어떻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숫자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ead를 하면 숫자로 바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문자열을 읽어들여서 숫자로 변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파일 많이 사용합니다. CSV 파일이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 파일 중에 하나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에는 다른 함수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함수들도 많이 있는데 뭐 덤프하고 로드 말고도 다른 함수들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충분하실 것 같고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 번 정도 봐두시면 저희 나중에 아마 이용하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드 여기서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write binary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read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이 아니니까 바이너리, read 바이너리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구글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파이썬 26번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파일 read와 파일 write만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를 write를 해보고요. CSV 파일을 read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 조금 약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해보시면 좀 복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나중에 다음 주에 저희가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판다스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는데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ad CSV라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연결하기 전에요.
연결하시기 전에 연결 먼저 할까요? 연결할게요. 연결하고 여기 파일을 열어주세요. 파일 열어주시고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 안 돼 있죠. 구글 드라이브는 파일별로 마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콜앱 노트북마다, 그러니까 구글 콜앱 노트북이 바뀌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가상 머신을 하나 할당 받는 거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PC 하나를 여러분들이 빌리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파일마다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저희가 R에서 사용했었던 데이터 파일이 있을 거예요. R에서 사용했었던 데이터 파일 중에서 혹시 아니다. R에서 사용했었던 CSV 파일을 이용을 할게요. 혹시 이런 파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세요? CSV underscore exam.csv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저 파일이 없으시면 GitHub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돼요. GitHub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냐면 제 GitHub 사이트는 아시죠? 여기 GitHub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에 가보시면, 데이터셋 폴더에 가보시면 거기에 CSV underscore exam.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기까지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자, 보시면 row라고 하는 버튼 있죠. 이 row라고 하는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하시고, 반드시 확장자를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모든 파일로 고치시고요. CSV 이런 식으로. 형식을 모든 파일로 고쳐주시고, 파일 이름도 CSV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요. 저장을 해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셨으면 그 저장된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파일 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요 파일 있으시면 돼요. 자, 저거를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여기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있고, 마이 드라이브, 구글 콜앱 노트북, 그 다음에 랩 파이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가신 다음에 업로드, 여기 메뉴 중에 업로드라고 있죠. 업로드 하시고 찾으세요. 그래서 업로드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업로드가 됐죠. 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업로드 안 되신 분.
경로 좀 복사를 할까요? 경로 복사. 이렇게. CSV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시고요.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경로를 복사하셔서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일을 read 할 거고요. read 할 거고 순서대로 할까요?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세션을 연결한 다음에 구글 콜앱과 연결을 하죠. 콜앱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연결한다는 얘기죠.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시고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끝난 다음에 마운트가 된 거기에다가 파일을 업로드까지 우리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파일 경로를 여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가 된 파일 경로가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오늘 배운 내용만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실제로 하는 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